청소를 하다 낡은 피아노 위에 앉은 청소부, 그의 손끝에서 흘러나온 선율이 저택을 울리는 순간 이 곡을 당신이 어떻게 알고 있는 거죠? 회장님은 숨이 막힌 듯 굳어버린 얼굴로 청소부를 보고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금빛 행운과 함께 감동적인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사연 시작합니다. 늦가을 오후 서울 한남동의 웅장한 저택에는 고요함이 흘렸습니다. 마당에 쌓인 단풍잎들이 바람에 날리며 창문을 스치는 소리만이 정막을 깨뜨렸어요. 거실 한쪽 구석, 최근 인테리어를 다시 하면서 제자리를 찾은 오래된 피아노가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검은 칠이 조금 바래긴 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운 광택을 내는 그랜드 피아노였습니다. 김지연은 물걸레를 꼼꼼히 짜내며 피아노 주변을 청소하고 있었습니다. 45세의 그녀는 이 저택에서 청소부로 일한 지 이제 석 달째였어요. 고아원에서 자란 그녀에게는 이렇게 안정적인 일자리가 소중했습니다. 특히 이 피아노는 더욱 신경이 쓰였어요. 다른 가구들과 달리 묘하게 오래되어 보였고 회장님께서 특별히 당부하셨거든요. 조심스럽게 건반 덮개를 열었어요. 상아빛 건반들이 세월의 흔적을 담고 있었지만 여전히 고급스러웠습니다. 지연은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배운 피아노가 떠올랐어요. 무심코 손가락이 건반을 스쳤습니다. 도음이 깨끗하고 맑게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지연은 깜짝 놀라며 주위를 둘러봤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 소리가 너무 아름다워서 다시 한번 건드렸어요. 이번에는 도, 레, 미 세 음을 차례로 눌러봤습니다. 음정이 정확했어요.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열렸어요. 주위를 다시 한번 살펴본 후 그녀는 조심스럽게 간단한 멜로디를 연주해 봤어요. 어릴 적 고아원에서 배운 작은 별 변주곡이었습니다.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25년 만에 다시 피아노를 치는 것이었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어느새 지연은 완전히 음악에 빠져 있었어요. 2층 서재에서 서류를 보던 장도연 회장이 갑자기 펜을 놓았습니다. 68세의 그는 심장이 갑자기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걸 느꼈어요. 그 피아노 소리, 그 멜로디, 40년 전 그가 사랑했던 여인이 연주하던 바로 그 곡이었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저었지만 손은 이미 떨리고 있었어요. 가슴이 답답해지면서 숨이 가빠졌습니다. 발걸음은 이미 계단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용히 1층으로 내려가 거실 입구 모서리에 몸을 숨기고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우아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녀는 이제 작은 별 변주곡을 넘어서 더 복잡한 곡을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바흐의 인벤션 1번이었어요. 창밖으로 들어오는 오후 햇살이 지연의 옆모습을 비추고 있었어요. 도연은 숨을 멈춘 듯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지연의 모든 모습에서 40년 전 그 여인의 모습이 겹쳐 보였거든요. 미영아. 도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흘러나왔습니다. 40년간 입 밖으로 내지 않았던 첫사랑의 이름이었어요. 그때 지연이 연주하던 곡이 바뀌었습니다. 쇼팽의 녹턴 중에서도 그가 미영에게 가르쳐줬던 바로 그 곡이었어요. 도연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 우연이 단순한 우연일 리 없다는 걸 말입니다. 도연은 벽에 기대어 가슴을 눌렀어요. 심장이 너무 빠르게 뛰어서 어지러웠습니다. 지연이 연주를 마치고 깊은 숨을 쉬었습니다. 오랜만에 피아노를 쳐서 그런지 손가락이 약간 아팠지만 마음은 무척 편안했어요. 그때 지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는 입구 쪽에 서 있는 도연을 발견했습니다. 회장님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고 마치 유령을 본 것처럼 놀란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회장님. 지연이 황급히 일어서며 사과했어요. 그만.
그냥 너무 아름다운 피아노여서 잠깐만. 정말 죄송합니다. 도연은 한참 동안 지연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동자, 코의 모양, 입술의 선, 모든 것을 자세히 보고 싶었어요. 특히 그녀의 손을 유심히 봤습니다. 길고 가느다란 손가락, 미영과 똑같은 손이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계속 쳐도 돼. 정말 아름답게 연주하네. 정말요? 지연의 얼굴이 환해졌어요. 사실 어릴 때 조금 배웠었거든요. 어디서 배웠지? 도연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물었습니다. 고아원에서요. 원장 선생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고아원? 도연의 심장이 더욱 빠르게 뛰었습니다. 미영도 어릴 때 고아원에서 자랐다고 했었거든요. 네, 서울 근교에 있는 작은 고아원이었어요. 지금은 없어졌지만요. 언제부터 여기서 일하게 된 거지? 3달 전부터요. 도연은 지연을 더 자세히 보려고 했지만 갑자기 어지러워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어서 숨이 가빴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얼굴이 너무 안 좋아 보이는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서려고 했지만 도연은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괜찮아. 그냥 조금 피곤해서. 도연은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이미 40년 전으로 돌아가 있었어요. 서재에 돌아온 도연은 의자에 깊숙이 몸을 맡기고 천장을 바라봤어요. 창밖 단풍잎들이 하나둘씩 떨어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오래전 묻어두었던 기억들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40년 전 대학교 2학년 때 만난 미영. 피아노를 아름답게 연주했어요. 도연은 그녀에게 첫눈에 반했지만 가문의 반대로 결국 그녀를 포기해야 했죠. 하지만 그것을 받아들이기에는 아직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40년간 잊으려 애썼던 죄책감이 한순간에 되살아났습니다. 아래층에서는 여전히 지연이 청소를 계속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편하지 않았습니다. 회장님의 그 표정이 자꾸만 머릿속에 떠올랐거든요. 지연은 청소를 마치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오늘 하루 일과가 끝났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면서 지연은 오늘 있었던 일을 되돌아봤어요. 오랜만에 피아노를 쳤던 기쁨은 좋았지만 회장님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도연은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40년간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그동안 혼자서 어려움을 겪었을 지연에 대한 미안함이 교차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숨겨둘 수는 없었어요. 지연은 자신의 딸이고 그녀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었습니다. 해가 지면서 저택은 점점 어두워졌어요. 도연은 불을 켜지도 않은 채 서재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 밤은 잠들기 어려울 것 같았어요. 멀리서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연이 퇴근하는 소리였어요. 도연은 그 소리가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귀 기울였습니다. 내일 더 자세히 알아봐야겠어. 도연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며칠이 지났지만 도연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습니다. 지연이 피아노를 연주하던 그 순간이 자꾸만 떠올랐어요. 그녀의 옆모습, 손가락의 움직임, 모든 것이 40년 전 미영의 모습과 겹쳐 보였습니다. 서재에서 서류를 보고 있던 도연은 아래층에서 들리는 지연의 발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이제는 그녀의 모든 움직임이 궁금했습니다. 회장님, 커피 드릴까요? 1층에서 지연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어요. 응, 부탁해. 얼마 후 지연이 커피를 가지고 서재로 올라왔어요. 지연 씨는 가족이 있나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연은 잠시 놀란 듯 했다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저 혼자 살아요. 고아원에서 자라서. 그럼 부모님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시는 건가요? 네, 아무것도 몰라요. 아기 때 고아원에 맡겨졌다고 들었어요. 지연의 대답을 들은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몇 년도에 태어나셨죠? 1978년이에요. 도연이 계산해 봤습니다. 자신이 미영과 헤어진 것이 1977년 가을이었어요. 시기가 정확히 맞아떨어졌습니다. 지연이 나간 후 도연은 비서인 이서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서준이를 불러야겠어. 한편 1층에서 청소를 하던 지연은 마음이 무거웠어요. 회장님의 질문들이 너무 개인적이었거든요. 지연아, 무슨 일 있어? 같이 일하는 청소부 김순자 아줌마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회장님이 갑자기 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시더라고요. 개인적인 것들? 가족이 있냐? 부모님에 대해 아냐? 몇 년도에 태어났냐? 이런 것들이요. 순자의 표정이 심각해졌습니다. 그거 좀 이상한데?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지? 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제가 실수로 피아노를 쳤거든요. 피아노를? 순자가 놀란 듯 물었어요. 너 피아노 칠 줄 알아? 어릴 때 조금 배웠어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회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야. 오히려 그 피아노는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 같더라고. 특별한 의미요? 응. 내가 여기서 5년 동안 일했는데 그 피아노는 한 번도 누가 친 적이 없어. 그런데 최근에 갑자기 조율사까지 불러서 손봤잖아. 오후가 되자 소영이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38세의 그녀는 평소에도 예민한 편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더욱 날카로워진 것 같았어요. 지연 씨, 거실 청소는 다 끝났어요?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지연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영은 거실을 한번 훑어봤어요. 그러다가 피아노 쪽을 바라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혹시 이 피아노 누가 만졌어요? 소영의 날카로운 질문에 지연이 움찔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청소하다가 실수로. 소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실수로 건반을 누르면 그런 소리가 나요? 며칠 전에 분명히 피아노 소리가 들렸는데 지연이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네, 잠깐 쳐봤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쳐봤다고요? 소영의 얼굴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김지연 씨, 여기가 어디인 줄 아세요? 당신이 함부로 건드려도 되는 물건이 있고 안 되는 물건이 있어요. 소영의 경고는 명확했습니다. 지연은 고개를 숙이고 사과했어요. 네, 정말 죄송합니다. 다시는 그런 일 없을게요. 소영이 2층으로 올라간 후 순자가 다가와서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괜찮아. 너무 신경 쓰지 마. 저녁 무렵 서준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도연은 그를 서재로 불러 조심스럽게 부탁을 했어요. 서준아, 우리 집 청소부 김지연에 대해서 조사를 좀 해줄 수 있을까? 김지연이요?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래. 어떤 것들을 조사하면 될까요? 출생 배경, 고아원 기록, 그리고 혹시 가족관계에 대한 단서가 있다면. 알겠습니다. 며칠 시간을 주시면 알아보겠습니다. 고마워. 그런데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줘.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작은 원룸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루 종일 일어난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회장님의 이상한 질문들, 소영의 차가운 경고, 특히 그 피아노 앞에 서면 묘한 감정이 들었어요. 마치 어디선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은, 아니면 누군가가 자신을 부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도연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지연이 출근하는 시간에 맞춰 1층으로 내려갔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님. 지연이 밝게 인사했지만 어제보다 조금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지연 씨, 혹시 시간 날 때 다시 피아노 쳐볼 생각 있어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이 당황했어요. 아니요. 어제 소영님께서 그런 건 신경 쓰지 마세요. 제가 괜찮다고 했으니까. 그럼 가끔 시간 날 때 쳐도 될까요? 물론이죠. 오히려 그 피아노가 소리를 냈으면 좋겠어요. 그날 오후 지연은 조심스럽게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주위를 살펴본 후 아주 작은 소리로 간단한 곡을 연주해 봤어요. 슈만의 트로이메라이였습니다. 2층에서 그 소리를 들은 도연의 가슴이 또다시 뛰기 시작했어요. 미영이 자주 연주하던 곡이었거든요. 순자는 지연의 연주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실력이 좋네. 그런데 조심해야 할 것 같아. 소영님이 또 뭐라고 할지 몰라. 하지만 그날 저녁 소영이 집으로 돌아오자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또 피아노 소리가 들렸는데요. 소영이 냉랭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회장님께서 괜찮다고 하셨는데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지만 소영은 코웃음을 쳤어요. 회장님이 그러셨다고요? 그게 진심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말씀이세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함부로 나서면 안 돼요. 특히 당신 같은 처지에서는 더더욱. 소영의 날카로운 말에 지연이 상처받았어요. 제 처지가 어떻다는 말씀이세요? 고아원 출신의 가족도 없는 처지 말이에요. 소영의 말이 지연의 가슴에 날카롭게 박혔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또다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소영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면서 집안의 분위기는 점점 미묘해졌어요. 도연은 지연을 더욱 자세히 관찰했고 소영은 지연을 더욱 경계했습니다. 그리고 서준의 조사도 서서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조심스럽게 지연의 과거를 파헤치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서준의 조사 결과를 기다리며 불안한 나날을 보냈어요. 만약 정말 지연이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자신이 저질렀던 일들을 어떻게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더 이상 이 상황을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한 주가 넘도록 도연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지연을 볼 때마다 40년 전 미영의 모습이 겹쳐 보였고 그럴 때마다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서재에서 창밖을 바라보던 도연은 지연이 마당을 쓸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어요. 11월 중순이 되면서 낙엽이 더 많이 떨어졌고 지연은 매일 아침 마당 청소를 했습니다. 또 지켜보고 계시는군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도연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습니다. 민혁이 서재 문 앞에 서 있었어요. 40세의 그는 요즘 들어 얼굴이 많이 야위었습니다. 민혁아, 언제 왔니? 방금 왔어요. 그런데 아버지, 요즘 왜 그 청소부를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민혁의 질문에 도연이 당황했어요. 그냥 성실히 일하는 것 같아서. 성실히 일하는 거야 좋지만 너무 관심을 보이시면 오해받을 수 있어요. 특히 소영이가 벌써 신경 쓰고 있던데요. 소영이가 뭐라고 했는데? 피아노 치는 것 때문에 좀. 그 청소부가 선을 넘는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도연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선을 넘는다고? 피아노 치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아버지,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직원이 주인 집의 물건을 함부로 만지는 게 내가 허락했는데 뭐가 함부로야? 도연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민혁이 당황했어요. 아버지, 혹시 그 여자에게 특별한 감정이라도? 뭐라고? 도연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요즘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요. 도연은 아들에게 진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았거든요.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인정이 많아진 거야. 민혁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부채 때문에 정말 힘들어요. 이런 때 괜한 소문이라도 나면. 알겠다. 좀 더 조심하겠어. 민혁이 나간 후 도연은 다시 창밖을 바라봤어요. 지연은 여전히 마당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지연이 마당 청소를 마치고 실내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순자가 그녀를 반겼습니다. 지연아, 고생했어. 네, 순자 언니 혹시 이 집 피아노에 대해서 아는 게 있어요? 지연의 질문에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피아노? 왜? 그냥 궁금해서요. 순자가 주위를 살펴본 후 목소리를 낮췄어요. 사실 나도 정확히는 몰라. 하지만 회장님이 가끔 밤늦게 혼자 거실에서 그 피아노를 바라보고 계시거든. 정말요? 응. 그리고 한 번은 그 피아노 앞에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 같기도 했어. 지연이 놀랐어요. 회장님이 눈물을? 뭔가 슬픈 기억이 있는 것 같더라고. 지연아, 너 혹시 자장가 부를 줄 알아? 순자의 뜬금없는 질문에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가끔 머릿속에 맴도는 멜로디가 있긴 해요. 지연이 작게 흥얼거리기 시작했어요. 라라라라 라라라라. 2층에서 그 소리를 들은 도연이 펜을 떨어뜨렸어요. 그 멜로디, 미영이 자주 흥얼거리던 바로 그 자장가였습니다. 미영아. 도연의 입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었어요. 가슴이 뛰어서 숨이 가빴어요. 40년 동안 몰랐던 딸이 바로 자신의 집에서 일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첩을 꺼냈어요. 40년 전 미영과 찍은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영이 20대 초반일 때 찍은 사진을 꺼내 들었어요. 지금의 지연과 너무나 닮아 있었습니다. 정말 너의 딸이구나, 미영아. 도연이 사진을 가슴에 안으며 눈물이 흘렀어요.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서준이었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더욱 빨라졌어요. 어떻게 됐지? 일단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바로 와줄 수 있나? 네, 금방 가겠습니다. 1층에서는 지연이 청소를 계속하면서 자장가를 흥얼거리고 있었어요. 자신도 모르게 나오는 멜로디였습니다. 오후에 서준이 저택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도연의 서재로 올라갔어요. 회장님, 조사 결과입니다. 서준이 파일을 책상 위에 놓으며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어떻게 됐나? 김지연 씨의 기본 정보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978년 3월 15일생, 서울 근교 성해 고아원에서 자랐고요. 도연이 숨을 삼켰어요. 고아원 기록에 따르면 생후 6개월 때 맡겨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박미영. 도연이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박미영. 바로 자신이 사랑했던 그 여인의 이름이었습니다. 확실한가? 네, 확실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박미영 씨는 1978년 9월에 교통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도연이 주저앉았어요. 미영이 죽었다는 사실을 처음 알았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도 있습니다. 서준이 마지막 서류를 보여줬어요. 박미영 씨가 남긴 유품 목록입니다. 피아노 악보, 목걸이, 그리고 편지 한 통. 편지. 하지만 편지는 분실되었다고 되어 있고 목걸이와 악보만 김지연 씨가 성인이 될 때 전달되었다고 합니다. 도연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서준아, 이 일은 절대 비밀로 해줘.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회장님, 응? 혹시 김지연 씨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신 건가요? 서준의 질문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마 내 딸일 거야. 서준이 깜짝 놀랐습니다. 딸이라고요? 40년 전에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어. 하지만 가문의 반대로 헤어져야 했지. 그때 그녀가 임신한 줄 몰랐던 거야. 그럼 어떻게 하실 건가요? 모르겠어. 어떻게 말해야 할지,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날 저녁 지연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 하나와 손으로 쓴 악보 몇 장이 들어있었어요. 악보를 자세히 보니 자신이 어릴 때부터 흥얼거리던 자장가가 있었어요. 지연이를 위한 자장가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다른 악보들도 살펴봤어요. 도연에게 우리의 추억, 이별의 노래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어머니, 이 도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연이 악보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다음 날 지연은 약속대로 악보들을 저택으로 가져왔어요. 도연은 그 악보들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의 친필이었어요. 특히 지연이를 위한 자장가를 보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 네. 괜찮아요.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네요. 회장님, 혹시 이 악보에 나오는 도연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지연의 질문에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도연? 네, 몇 곡의 제목에 그 이름이 나와요.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잘 모르겠네요. 그날 오후 도연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지연이 도연의 안색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도연의 상태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서준이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어요. 의사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두어 주간이 흐르면서 도연의 마음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서준의 조사 결과로 지연이 자신의 딸이라는 확신을 얻었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어요. 40년간의 공백을 어떻게 메워야 할까? 고아원에서 자란 딸에게 어떤 얼굴로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을까? 매일 아침 지연이 출근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그녀가 현관에서 신발을 갈아 신고 좋은 아침이에요. 회장님이라고 인사할 때마다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사람에게 존댓말을 하는 딸의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회장님, 커피 드릴까요? 지연이 평소와 같이 물었지만 도연은 그녀의 목소리에서도 미영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말하는 톤, 웃는 방식, 심지어 걱정할 때 미간을 살짝 찌푸리는 습관까지 모든 것이 어머니를 닮아 있었어요. 지연 씨, 잠깐 이야기 좀 할까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지연이 약간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장님. 혹시 어머니가 남겨주신 유품 같은 게 있나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이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어머니 이야기를 하시는 걸까? 유품이요? 네, 뭐든지. 목걸이나 사진, 편지 같은 것들 말이에요. 지연이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몇 가지 있어요. 고아원에서 성인이 될 때 주셨던 건데 어떤 것들인지 말해줄 수 있어요? 도연의 간절한 목소리에 지연이 조금 당황했어요. 작은 목걸이 하나와 피아노 악보 몇 장이에요. 그런데 악보는 손으로 직접 쓴 건데 누가 만든 곡인지는 모르겠어요. 도연의 심장이 뛰었어요.
미영이 직접 작곡한 곡들일 가능성이 높았거든요. 혹시 그 악보들을 볼 수 있을까요? 네. 왜 그런 걸 보고 싶으시는지. 지연이 당황해하자 도연은 핑계를 댔어요. 그냥 피아노에 관심이 있어서요. 손으로 쓴 악보라니 신기해서. 네. 내일 가져올게요. 지연이 대답했지만 마음속으로는 의아했어요. 회장님이 왜 이렇게 자신의 개인적인 것들에 관심을 보이시는 걸까? 그날 오후 서준이 또 다른 조사 결과를 가지고 왔습니다. 회장님, 추가로 알아본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이지? 김지연 씨의 학창 시절과 성장 과정에 대한 기록들입니다. 모범생이었고 특히 음악에 재능이 뛰어났다고 되어 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영도 음악적 재능이 뛰어났었거든요. 그리고 이 기록도 흥미로운데요. 김지연 씨가 고등학교 때 전국 피아노 콩쿠르에서 입상한 기록이 있습니다. 정말? 네, 하지만 경제적 사정으로 음악 전공을 포기하고 바로 취업했다고 되어 있어요. 도연의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재능이 있었지만 돈 때문에 꿈을 포기해야 했다는 사실이 너무 미안했어요. 그리고 회장님, 서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김지연 씨가 최근에 여러 차례 병원을 다닌 기록이 있습니다. 병원? 도연이 놀랐어요. 정확한 진단명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정기검진이나 건강검사 같은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횟수가 좀 많아서 도연의 걱정이 커졌습니다. 딸에게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나? 조심스럽게 알아보겠습니다. 서준이 나간 후 도연은 혼자서 깊은 생각에 빠졌어요. 딸의 건강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되니까 마음이 더욱 급해졌습니다. 1층에서는 지연이 청소를 하면서 회장님과의 대화를 떠올리고 있었어요. 어머니의 유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보이시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왜 자꾸만 자신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실까? 지연아, 무슨 생각해? 순자가 다가와서 물었습니다. 그냥 회장님이 좀 이상해요. 이상하다고? 네, 자꾸 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세요. 어머니 유품이 뭐가 있냐? 언제 태어났냐? 가족이 있냐? 순자가 고개를 갸웃거렸어요. 정말 이상하네. 왜 그러실까?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표정이 마치 슬픈 것 같기도 하고 미안한 것 같기도 하고. 순자가 지연을 자세히 봤습니다. 지연아, 혹시 회장님과 비슷하게 생긴 데가 있을까? 네. 아니야, 그냥. 회장님이 너를 보는 눈빛이 뭔가 특별해 보여서. 지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럴 리 없어요. 저는 고아원 출신이고 회장님은. 그렇긴 하지만 세상 일은 알 수 없잖아. 순자의 말에 지연이 잠시 생각해 봤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일어날 확률은 거의 제로에 가까웠습니다. 그날 저녁 지연은 자신의 원룸으로 돌아가서 오래된 작은 상자를 꺼냈어요. 어머니의 유품들이 들어있는 상자였습니다. 고아원을 나올 때 받았지만 한 번도 자세히 들여다본 적은 없었어요. 상자를 열자 작은 목걸이 하나와 손으로 쓴 악보 몇 장이 들어 있었어요. 목걸이는 간단한 디자인의 은목걸이였고 악보들은 누렇게 바랜 종이에 정성스럽게 쓰여 있었습니다. 악보를 자세히 보니 자신이 어릴 때부터 흥얼거리던 자장가가 있었어요. 지연이를 위한 자장가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밑에는 사랑하는 내 딸에게 엄마가라고 작은 글씨로 쓰여 있었어요. 지연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어머니가 자신만을 위해 만들어준 자장가였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곡이었던 거구나. 다른 악보들도 살펴봤어요. 도연에게 우리의 추억, 이별의 노래 같은 제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도연이라는 이름이 눈에 띄었어요. 누구일까?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일까? 어머니.
이 도연이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지연이 악보를 가슴에 안으며 중얼거렸어요. 어머니에 대한 궁금증이 더욱 커졌습니다. 다음 날 지연은 약속대로 악보들을 저택으로 가져왔어요. 도연은 그 악보들을 보자마자 숨이 막혔습니다. 미영의 친필이었어요. 40년 전 그녀가 자신을 위해 작곡했던 곡들이었습니다. 특히 지연이를 위한 자장가를 보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미영이 딸을 위해 만든 곡이었구나. 그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자장가를 들으며 자란 딸.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창백해 보였거든요. 아, 네. 괜찮아요. 정말 아름다운 곡들이네요. 도연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특히 이 자장가는 누가 작곡한 건지 아세요? 제 어머니가 만든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이 멜로디가 머릿속에 있었거든요. 지연의 대답에 도연의 가슴이 더욱 아팠어요. 딸이 어머니의 자장가를 기억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면서도 슬펐습니다. 회장님, 혹시 이 악보에 나오는 도연이라는 사람을 아세요? 지연의 질문에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도연? 네, 몇 곡의 제목에 그 이름이 나와요. 어머니가 사랑했던 사람인 것 같은데. 도연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어요. 그 도연이 바로 자신이라고 말할 수는 없었거든요. 잘 모르겠네요. 도연이 당황하며 대답했지만 지연은 그의 표정에서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그날 오후 도연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심장이 너무 빨리 뛰고 가슴이 답답해서 숨쉬기가 어려웠어요. 평소 다니던 병원에 연락했더니 즉시 검사를 받으라고 했습니다. 회장님, 어디 아프세요? 지연이 도연의 안색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괜찮아요. 그냥 좀 피곤해서. 하지만 도연의 상태는 괜찮아 보이지 않았어요. 서준이 급하게 병원으로 모셨습니다. 병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스트레스로 인한 심장 부정맥이 심해졌다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절대 안정과 스트레스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회장님, 요즘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딸을 찾았다는 기쁨과 40년간의 죄책감이 동시에 몰려오는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냥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요. 도연이 둘러댔지만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어요. 회장님 나이에는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저택에서는 직원들이 회장님의 건강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특히 지연은 자신 때문에 회장님이 스트레스를 받으신 건 아닌지 걱정됐습니다. 순자 언니, 회장님이 저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걸까요? 왜 그렇게 생각해? 자꾸 제 개인적인 것들을 물어보시고 오늘도 악보 보시면서 얼굴이 안 좋아지셨는데. 순자가 지연의 어깨를 두드려줬어요. 너의 잘못이 아닐 거야. 회장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건강 관리를 못하신 거겠지. 하지만 지연의 걱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왠지 모르게 회장님과 자신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가 있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날 밤 민혁이 아버지를 찾아왔습니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그냥 좀 무리했나 봐. 의사 선생님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하시던데 무슨 일 있으세요? 민혁의 질문에 도연이 잠시 망설였어요. 아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까? 하지만 아직 지연에게도 말하지 못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부터 알려줄 수는 없었어요. 회사 일이 좀 복잡해서. 아버지, 혹시 그 청소부 때문은 아니죠? 민혁의 직설적인 질문에 도연이 당황했어요. 왜 갑자기 지연 씨 이야기를? 요즘 아버지가 너무 이상해요.
그 여자한테만 관심을 보이시고 혹시 무슨 특별한 감정이라도 있으신 건가요? 도연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게 아니야. 그럼 뭔데요? 소영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도연은 아들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진실을 말하기에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조금 더 시간을 줘. 때가 되면 모든 걸 설명해 줄게. 민혁은 아버지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는 않았어요. 그날 밤 지연은 회장님의 건강이 걱정되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왜인지 모르게 회장님이 자신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어머니의 악보를 다시 꺼내서 보면서 지연은 생각했어요. 도연이라는 이름. 혹시 회장님의 이름이 도연이 아니실까? 너무 황당한 상상이지만 만약 그렇다면. 아니야, 그럴 리 없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마음 한구석의 의욕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어요. 내일 회장님께 조심스럽게 물어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병실에서 창밖의 초겨울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들이 차갑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40년 만에 찾은 딸, 하지만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 시간은 흘러가는데 답답하기만 했어요. 의사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연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한 달여가 지나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도연의 건강은 조금씩 회복되고 있었지만 마음의 짐은 오히려 더 무거워졌어요. 매일 지연을 보면서도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습니다. 12월 초가 되면서 날씨가 더욱 추워졌습니다. 저택 밖으로는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지연은 창문을 닦으면서 하얀 눈송이들이 떨어지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참 예쁘네. 그녀가 혼잣말을 하며 미소를 지었어요. 눈 내리는 풍경을 보면 왠지 마음이 평온해졌습니다. 지연 씨, 피아노 좀 쳐줄 수 있어요? 뒤에서 들리는 목소리에 지연이 돌아봤습니다. 도연이 거실 입구에 서 있었어요. 최근 몸이 많이 약해진 것 같았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네, 지금요? 네, 오랜만에 듣고 싶어서요. 도연의 부탁에 지연이 망설였어요. 소영의 경고가 아직도 마음에 걸렸거든요. 도연이 다정하게 말했지만 지연은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그럼 짧게만 칠게요. 지연이 피아노 앞에 앉자 도연도 근처 소파에 자리를 잡았어요. 40년 만에 딸의 연주를 가까이서 듣게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연이 건반에 손을 올리고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어요. 쇼팽의 녹턴 E 플랫 장조였습니다. 부드럽고 아름다운 멜로디가 거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은 지연의 연주에 완전히 빠져들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에서 춤을 추는 모습, 음악에 집중할 때의 진지한 표정, 모든 것이 미영을 떠올리게 했지만 동시에 지연만의 독특한 감성도 느껴졌습니다. 곡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자신도 모르게 감정이 북받쳐 올랐거든요. 이 피아노를 칠 때마다 느끼는 묘한 그리움, 어디선가 자신을 부르는 듯한 느낌. 그 모든 것이 음악과 함께 터져 나왔습니다. 도연도 지연의 눈물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딸이 무의식 중에 느끼는 그리움이 자신에 대한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연주가 끝나자 거실에는 깊은 여운이 남았습니다.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도연을 바라봤어요. 죄송해요. 갑자기 눈물이. 아니에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도연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지연 씨는 가족이 그립지 않나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이 잠시 당황했어요. 가족이요? 네, 부모님이나 형제자매 같은.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립죠.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가끔 꿈에서 누군가가 저를 안아주는 걸 봐요.
아마 어머니겠죠? 도연의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어떤 분이셨을까 항상 궁금해요. 지연의 말에 도연이 숨을 멈췄어요. 만약 아버지를 만나게 된다면 어떨 것 같아요? 도연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지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모르겠어요. 원망스러울 수도 있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아드리고 싶을 것 같아요. 그동안 얼마나 저를 그리워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연의 순수한 대답에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또 우시는 것 같은데. 지연이 걱정스럽게 다가왔어요. 도연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그냥 당신 이야기를 들으니 감동받아서.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소영이 돌아온 것 같았어요. 지연이 황급히 일어서려고 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또 피아노를 치고 있었네요.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하며 거실로 들어왔어요. 소영아, 내가 부탁한 거야. 도연이 지연을 감싸려 했지만 소영의 화는 이미 임계점에 달해 있었어요. 아버님, 이건 좀 지나친 것 같아요. 소영이 예의는 지키면서도 날카롭게 말했어요. 직원이 주인 집 피아노를 치고 심지어 울면서까지.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요? 무슨 말이야? 음악을 듣는 게 뭐가 잘못된 거지? 아버님, 요즘 들어서 너무 이상하세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원에까지 가셨으면서. 그건 지연 씨 잘못이 아니야. 도연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딸을 보호하고 싶은 본능이 작동한 거였습니다. 김지연 씨. 소영이 지연을 향해 돌아섰어요. 당신 때문에 이 집이 시끄러워지고 있어요. 알아서 처신하세요. 소영의 날카로운 말에 지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죄송합니다. 죄송하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당신이 여기서 일하는 건 청소하기 위해서지 피아노 치고 가족 이야기하려고가 아니잖아요. 소영의 모욕적인 말에 지연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라 분노와 상처 때문이었습니다. 소영아, 그만해. 도연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지연 씨는 잘못한 게 없어. 내가 부탁한 일인데 왜 그 사람을 괴롭히는 거야? 괴롭힌다고요? 저는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소영도 지지 않고 맞섰어요. 아버님이 요즘 너무 이상해요. 젊은 여직원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보이시고 밖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생각해 보세요. 무슨 말이 나온다고? 아버님과 그 여자 사이에 뭔가 있다는 소문이요. 소영의 직설적인 말에 거실이 조용해졌어요. 지연이 충격을 받은 표정으로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런 소문이 정말 나돌고 있어요? 지연의 떨리는 목소리에 소영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죠. 회장님이 직원 한 명에게만 특별 대우를 하시니까. 지연이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어요. 자신 때문에 회장님이 오해받고 있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제가 그만두는 게 나을까요? 지연의 말에 도연이 깜짝 놀랐어요. 뭐라고? 왜 당신이 그만둬야 해? 회장님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난다면. 그런 소문은 신경 쓰지 마세요.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았어요. 아니에요. 제가 있으면 계속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거실을 나가려 했어요. 도연이 그녀를 붙잡고 싶었지만 소영이 지켜보는 상황에서는 어려웠습니다. 지연 씨, 잠깐. 하지만 지연은 이미 현관 쪽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나가기 전에 도연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내일 다시 이야기해요. 절대 그만두면 안 돼요. 지연이 잠시 멈춰서서 뒤를 돌아봤어요. 회장님의 간절한 표정을 보며 왜 그렇게까지 자신을 붙잡으려 하시는지 궁금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내일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연이 나간 후 도연과 소영은 한동안 말없이 서 있었어요.
아버님, 대체 왜 그러세요? 소영이 조용히 물었어요. 그 여자가 뭐가 특별하길래. 도연은 아직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그냥 좋은 사람이야. 성실하고 착해. 그런 직원은 많아요. 왜 유독 그 여자만? 소영아,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인정이 많아진 거야. 도연의 말에 소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님, 민혁이도 걱정하고 있어요. 회사 상황이 어려운데 이런 소문까지 나돌면. 알겠어. 조심하겠어. 도연이 한숨을 쉬며 2층으로 올라갔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날 밤 지연은 자신의 원룸에서 깊은 고민에 빠졌어요. 정말 그만둬야 할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집을, 특히 회장님을 떠나기가 싫었습니다. 왜 그럴까? 어머니의 악보를 다시 꺼내서 봤어요. 도연에게라는 제목의 곡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혹시 회장님의 성함이 장도연이 아니실까? 만약 그렇다면. 그럴 리 없어. 지연이 고개를 저었지만 의욕은 점점 커졌어요. 회장님이 자신을 보는 눈빛, 자신의 개인사에 관심을 보이는 이유, 그리고 악보를 보고 눈물을 흘리셨던 모습.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지만 너무 많은 우연이 겹치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연은 평소보다 일찍 저택에 도착했어요. 회장님과 진지하게 이야기를 나눠야 했거든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거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일찍 오셨네요. 네, 어제 말씀하신 대로. 앉아요. 이야기해요. 도연이 소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앉자 도연도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지연 씨, 어제 며느리가 한 말은 잊어버려요. 하지만 회장님 때문에 안 좋은 소문이.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도연의 단호한 말에 지연이 놀랐어요. 중요하지 않다고요? 네,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지연 씨가 여기 있는 게 더 중요해요. 도연의 간절한 말에 지연이 당황했어요. 왜 회장님이 이렇게까지 하시는 걸까? 회장님 혹시 저에게 무슨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 건가요? 지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연이 망설였어요. 이제 말해야 할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지연 씨, 사실은 도연이 입을 열려던 그때 민혁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계셨구나. 민혁이 회사 서류를 들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중요한 순간이 방해받은 거였습니다. 민혁아, 지금은 아버지 급한 일이에요. 회사에서 연락이 왔는데 도연은 할 수 없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지연 씨, 오후에 다시 이야기해요. 꼭.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아쉬움이 컸어요. 회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려던 걸까? 도연은 2층에서 지연을 내려다봤어요. 하얀 눈을 배경으로 서 있는 딸의 모습이 한편의 그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오늘 반드시 진실을 말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눈은 점점 더 많이 내렸고 저택 전체가 고요한 흰색으로 물들어갔어요.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드러날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충분한 확신을 얻은 후 도연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며 고민한 끝에 지연에게 진실을 말하기로 결심했어요. 12월 중순의 어느 오후 저택에는 깊은 정적이 흘렀어요. 소영은 친정에 다녀온다며 외출했고 민혁은 회사 일로 바빴습니다. 지연과 단둘이 이야기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였어요. 지연 씨, 잠깐 저장고 정리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부탁했어요. 저장고는 오래된 물건들을 보관하는 곳이었는데 사실은 지연에게 보여주고 싶은 것들이 있었거든요. 네, 물론이죠. 지연이 기꺼이 따라 나섰어요. 저장고는 1층 끝쪽에 있는 조용한 공간이었습니다.
여기 오래된 상자들이 있는데 정리하면서 필요 없는 건 버리려고 해요. 도연이 설명하면서 한 모서리에 먼지 쌓인 상자를 가리켰어요. 사실 그 상자에는 40년 전 미영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지연이 상자를 열자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작은 장신구들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작은 목걸이 하나였습니다. 이거. 지연이 목걸이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목걸이와 똑같은 디자인이었거든요. 어떻게 된 거예요? 지연이 당황하며 물었어요. 도연의 심장이 빨라졌습니다. 지연 씨가 가지고 있는 목걸이와 비슷한가요? 비슷한 게 아니라 똑같아요. 정말 똑같아요. 지연이 자신의 가방에서 목걸이를 꺼냈어요. 두 목걸이를 나란히 놓고 보니 정말로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이상해. 어떻게 이런 일이. 지연이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며 도연은 이제 말해야 할 때라는 걸 깨달았어요. 지연 씨, 앉아요. 중요한 이야기가 있어요. 도연의 진지한 표정에 지연이 긴장하며 근처 의자에 앉았어요. 사실은 이 목걸이에는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특별한 의미요? 40년 전에 제가 사랑했던 사람에게 저랑 똑같은 목걸이를 선물한 거예요. 도연의 고백에 지연이 눈을 크게 떴어요. 그럼 이 목걸이는? 네, 이건 제가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리고 지연 씨가 가진 목걸이는 아마 그분이 딸에게 남겨준 거겠죠. 딸에게?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거든요. 지연 씨, 혹시 어머니 성함이 박미영이었나요? 도연의 질문에 지연이 깜짝 놀라며 벌떡 일어났어요. 어떻게 그걸 아세요? 제가 사랑했던 그 사람의 이름이 박미영이었어요. 거실에 깊은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연은 도연을 바라보며 입술이 떨렸어요. 그럼 설마 회장님이 제 아버지라는 말씀이세요? 지연의 직접적인 질문에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아니, 확실해요. 확실하다고요? 비서에게 조사를 의뢰했어요. 지연 씨의 출생 기록, 고아원 기록, 그리고 미영 씨에 대한 자료들을 모든 게 일치해요. 지연이 주저앉았어요. 너무 충격적인 이야기였거든요. 그럼 제가 정말, 네, 제 딸이에요. 도연이 조심스럽게 다가가며 말했어요. 미영이가 임신한 줄도 모르고 헤어졌거든요. 지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기쁨과 충격, 분노와 그리움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왜 어머니를 버리셨어요? 지연의 원망 섞인 질문에 도연이 고개를 숙였어요. 가문의 반대 때문이었어요. 너무 어렸고 용기가 없었어요. 평생 후회하며 살았습니다. 그럼 어머니는 혼자서 저를 낳고 키우시다가 지연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어요. 도연도 함께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도연이 지연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지연이 손을 들어 제지했어요. 잠깐만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지연이 혼란스러워하며 일어났어요. 40년 동안 아버지가 누구인지 궁금했어요. 혹시 어디선가 저를 찾고 계실까? 저를 그리워하실까?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랬어요. 매일 그리워했어요. 거짓말이에요. 지연이 갑자기 소리쳤어요. 만약 정말 그리워하셨다면 찾으셨을 거예요.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한 번도 찾지 않으셨으면서. 도연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의 말이 맞았거든요. 지연아, 지연이라고 부르지 마세요. 지연이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어요. 저는 김지연이에요. 고아원에서 자란 김지연이에요. 아버지 없이도 잘 살았어요. 지연아, 내 말 좀 들어봐.
싫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 행세하지 마세요. 지연이 저장고를 뛰쳐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도연이 그녀의 손목을 잡았습니다. 제발, 제발 들어봐. 내가 얼마나 후회하며 살았는지. 놓으세요. 지연이 손목을 뿌리치며 소리쳤어요. 그 순간 그녀의 목걸이가 바닥에 떨어져 부서졌습니다. 아, 지연이 부서진 목걸이를 보며 절망했어요. 어머니의 유일한 유품이었는데 도연이 조심스럽게 부서진 목걸이를 주워들었어요. 고칠 수 있어. 꼭 고쳐줄게. 됐어요. 어차피 가짜였던 것 같네요. 지연이 쓸쓸하게 말했어요. 가짜가 아니야. 진짜야. 미영 씨에게 선물한 진짜 목걸이야. 그럼 어머니는 정말 회장님을 사랑했던 건가요?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당연하지 서로 깊이 사랑했어 하지만 내가 너무 겁쟁이였어. 도연이 부서진 목걸이를 가슴에 안으며 말했어요. 그때 나는 겨우 대학생이었어. 집안에서 반대하니까 무서웠어. 미영 씨를 지킬 용기가 없었던 거야. 그래서 버리신 거군요. 버린 게 아니라. 아니야, 맞아. 버린 거야. 내가 버렸어. 도연이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그리고 그 때문에 평생 후회하며 살고 있어. 특히 미영 씨가 혼자서 너를 낳고 힘들게 키우다가 세상을 떠났다는 걸 알고는 지연이 피식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저는 그냥 운이 좋아서 아버지를 만난 건가요? 운이 아니야. 운명이야. 도연이 간절하게 말했어요. 40년 만에 하늘이 우리를 다시 만나게 해준 거야. 하늘이요? 지연이 비웃듯 말했어요. 하늘이 그렇게 좋으셨다면 왜 어머니를 혼자 두셨을까요? 왜 저를 고아로 만드셨을까요? 도연이 대답할 수 없었어요. 지연의 원망이 당연했거든요. 지연아, 나도 많이 힘들었어. 힘드셨다고요? 지연의 목소리에 분노가 섞였어요. 전 평생 가족이 누군지 모르고 살았어요. 다른 아이들이 부모님께 안기는 걸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는지 아세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미안하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지연이 소리치며 도연을 밀쳤어요. 40년이에요. 40년 동안 저는 혼자였어요. 그때 갑자기 저장고 문이 열렸어요. 순자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순자가 두 사람의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 당황했어요. 순자 언니. 지연이 순자를 보자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지연아, 무슨 일이야? 왜 우는 거야? 순자가 걱정스럽게 물었지만 두 사람 모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순자 씨, 잠깐 자리를 비켜줄 수 있을까요? 중요한 이야기 중이에요. 도연의 부탁에 순자가 망설였어요. 지연이 이렇게 우는데 혼자 둬도 될까 싶었거든요. 지연아, 괜찮아? 순자가 지연에게 물었어요.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잠깐만 나가 계셔요. 순자가 나간 후 두 사람은 다시 조용해졌어요. 지연아, 도연이 조심스럽게 불렀어요. 뭐라고 불러야 할지 모르겠어요. 편하게 부르세요. 어차피 이제 알았으니까. 지연의 체념한 듯한 말에 도연이 가슴 아팠어요. 지연아, 나를 용서해 줄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지연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기쁜지 슬픈지 화가 나는지. 그럴만해. 너무 갑작스럽게 말해서 미안해. 도연이 지연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시간을 줄게. 천천히 생각해봐. 회장님. 아니, 아버지. 지연이 어색하게 불렀어요. 응. 도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40년 만에 듣는 딸의 아버지 호칭이었습니다. 정말 저를 그리워하셨어요? 매일 그리워했어. 특히 너가 여기서 피아노 치는 걸 보고는 더욱. 어머니는 어떤 분이셨어요?
정말 아름다운 사람이었어. 마음이 따뜻하고 음악을 사랑하고 너와 똑같았어. 지연이 어머니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강했어.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절대 굽히지 않는 강함이 있었지. 그럼 저도 어머니를 닮았나요? 많이 닮았어. 외모도 그렇고 성격도 착한 마음씨도. 도연의 말에 지연이 조금 웃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게 하죠? 뭘? 저는 계속 여기서 일해야 하나요? 지연의 질문에 도연이 당황했어요. 일이라니. 넌 이제 내 딸이야.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말할 거야. 모두에게 말할 거야. 정말요? 그럼 더 이상 숨길 이유가 없어. 도연의 말에 지연이 불안해했어요. 하지만 사람들이 믿을까요? 갑자기 청소부가 회장님 딸이라고 하면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지연의 걱정에 도연이 그녀의 손을 잡았어요. 괜찮아. 내가 다 해결할게. 너는 그냥 내 딸로 살면 돼. 내 딸로 살면 된다고요? 그럼 40년 늦었지만 이제부터라도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고 싶어. 도연의 간절한 말에 지연의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아직도 혼란스러웠습니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할 시간을. 그래, 천천히 해도 돼. 그때 멀리서 차 소리가 들렸어요. 누군가 집으로 오고 있었습니다. 소영이가 돌아오는 것 같네. 도연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오늘은 이만하죠. 지연이 일어나며 말했어요. 알겠어. 하지만 지연아. 네. 절대 그만두겠다는 생각은 하지 마. 약속해. 알겠어요. 아버지. 지연이 다시 한번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어색하지만 따뜻한 호칭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저장고에서 나오자 소영이 현관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거기서 뭘 하고 계셨어요? 소영이 의아해하며 물었어요. 그냥 정리 좀 하고 있었어. 도연이 둘러댔지만 소영은 뭔가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지연이 부서진 목걸이, 조각을 주머니에 숨기며 조용히 일터로 돌아갔어요. 오늘 하루는 정말 인생이 바뀐 하루였습니다. 도연은 서재로 올라가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눈이 그치고 있었습니다. 40년간의 비밀이 드러난 날이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 될까요? 아니면 더 큰 혼란이 시작될까요? 한 가지 확실한 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 혼자 앉아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지연에게 진실을 말한 후 그 시절의 기억들이 더욱 선명하게 되살아났어요. 1977년 봄 서울대학교 캠퍼스였습니다. 20세의 장도연은 경영학과 2학년이었고 집안의 기대를 한 몸에 받는 재벌가 아들이었어요. 도연아, 오늘 피아노가 콘서트 보러 갈 거야? 친구 재호의 성화에 못 이겨 따라간 음악회에서 도연은 운명을 만났습니다. 무대에 올라온 한 여학생이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을 때 그의 심장이 멈췄어요. 박미영. 19세의 그녀는 고아원에서 자랐지만 뛰어난 실력으로 장학금을 받고 입학한 학생이었습니다. 쇼팽의 발라드를 연주하는 그녀의 모습은 천사 같았어요. 연주가 끝난 후 도연은 용기를 내서 그녀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주였어요. 미영이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숙였어요. 혹시 커피 한 잔 하실래요? 그렇게 시작된 두 사람의 사랑은 순수하고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미영의 따뜻한 마음에 빠졌고 미영은 도연의 진실된 사랑에 마음을 열었어요. 미영아, 졸업하면 결혼하자. 1년 후 도연이 프로포즈했을 때 미영은 행복해했습니다. 정말요? 당연하지. 너 아니면 안 돼. 하지만 이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어요. 도연의 아버지가 두 사람의 관계를 알게 된 것입니다. 고아원 출신 여자와 결혼하겠다고?
미쳤나? 1977년 가을, 도연의 집 서재에서 격한 논쟁이 벌어졌어요. 아버지, 미영이는 좋은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 우리 가문에 맞지 않는 사람이야. 가문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요? 중요하지. 넌 장남이고 이 집안을 이어받을 사람이야. 아버지의 격렬한 반대에 도연은 흔들렸습니다. 20살의 그에게는 가문의 압박이 너무 컸어요. 일주일 안에 그 여자와 헤어지지 않으면 넌 이 집 문을 다시는 밟지 마라.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도연은 고민에 고민을 거듭했어요. 결국 도연은 미영을 만났습니다. 대학 뒷산의 벤치에서였어요. 미영아, 우리 헤어져야겠어. 미영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왜 갑자기? 집안에서 반대해. 내가 이길 수 없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습니다. 미안해, 미영아. 정말 미안해. 그럼 나보다 집안이 더 중요하다는 거야? 도연이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것이 답이었습니다. 알았어. 이해할게. 미영이 일어서며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도연아, 언젠가는 알게 될 거야. 당신이 무엇을 버렸는지. 그것이 두 사람의 마지막 만남이었습니다. 하지만 미영에게는 비밀이 있었어요. 이미 임신 2개월이었던 것입니다. 그녀는 도연에게 말하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사람이 의무감 때문에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았거든요. 미영은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했습니다. 학교를 그만두고 작은 일들을 하면서 아이를 키웠어요. 1978년 3월 지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우리 지연이 예쁘게 자라자. 미영은 딸을 위해 자장가를 만들어 불러줬어요. 비록 아버지는 없지만 엄마의 사랑만큼은 충분히 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가난한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여러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지만 몸이 점점 약해졌어요. 지연이가 6개월 되던 어느 날 미영은 직장에서 돌아오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옮겨졌지만 상태가 심각했어요. 간호사님, 제가 죽으면 아이는 어떻게 하죠?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아질 거예요. 하지만 미영은 자신의 상태를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마지막 힘을 다해 편지를 썼습니다. 사랑하는 지연이에게 엄마가 많이 사랑한다는 걸 꼭 기억해줘. 그리고 언젠가 아빠를 만나게 되면 엄마도 아빠를 정말 사랑했다고 전해줘. 미영은 자신의 목걸이와 직접 쓴 악보들을 지연이에게 남겼어요. 그것이 딸에게 줄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1978년 9월 미영은 세상을 떠났습니다. 지연이는 고아원에 맡겨졌어요. 그 시절 도연은 미영이 죽었다는 사실도 딸이 있다는 사실도 몰랐습니다. 가문의 뜻대로 다른 여자와 결혼했고 민혁을 낳았어요. 하지만 평생 미영을 잊지 못했습니다. 특히 그가 미영에게 선물했던 피아노를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결혼 후에도 그 피아노를 간직했지만 누구도 치지 못하게 했습니다. 왜 이 피아노는 아무도 못 치게 하는 거야? 아내가 물어봤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미영과의 추억이 담긴 피아노였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아내가 세상을 떠나고 도연은 혼자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더욱 미영에 대한 그리움이 커졌어요. 밤마다 피아노 앞에 서서 그녀를 그리워했습니다. 그리고 몇 달 전 지연이가 그 피아노를 연주하는 모습을 본 순간 운명이 다시 시작된 것입니다. 미영아, 정말 미안해. 도연이 40년 전 사진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우리 딸을, 우리 지연이를 이제야 찾았어. 이제 그는 결심했습니다. 40년간 못다한 아버지 역할을 비록 늦었지만 제대로 하겠다고요. 그리고 미영에게도 제대로 사과하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창밖에는 다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4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제야 진짜 시작인 것 같았습니다.
지연이는 1층에서 청소를 하면서도 마음이 복잡했어요. 오늘 들은 이야기가 아직도 믿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퍼즐이 맞춰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어머니의 악보에 적힌 도연에게라는 제목, 자신이 어릴 때부터 알고 있던 자장가, 그리고 똑같은 목걸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던 거죠. 어머니, 저 정말 아버지를 만났어요. 지연이 하늘을 바라보며 속삭였어요. 어머니가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주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해결해야 할 일들이 많았어요. 다른 가족들에게 어떻게 말할지, 앞으로 어떻게 지낼지 생각할 것이 산더미였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것. 40년 만에 아버지를 찾았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위안이었습니다. 도연은 서재에서 내일 민혁과 소영에게 어떻게 말할지 고민하고 있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뻔했지만 더 이상 미룰 수는 없었습니다. 지연이가 내 딸이야. 도연이 혼잣말을 하며 연습해봤어요. 아무리 해봐도 자연스럽지 않았지만 진실은 진실이었습니다. 40년간 숨겨져 있던 사랑 이야기가 이제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어요. 며칠 후 도연은 결심을 굳혔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가족들에게 진실을 말하고 지연의 정당한 자리를 찾아줘야 했습니다. 서준아, 변호사를 불러줘. 도연이 비서에게 전화했어요. 유언장을 수정하려고 해. 유언장을요? 서준이 놀랐습니다. 응, 급하게 처리해야 할 일이 생겼어. 오후에 변호사가 도착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20년간 장가의 법적 업무를 담당해온 사람이었어요. 회장님, 유언장 수정이라니 무슨 일이신지. 새로 추가할 상속인이 있어. 도연의 말에 변호사가 의외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상속인이요? 내 딸이야. 지금까지 몰랐는데 최근에 알게 됐어. 김지연이라는 사람이야. 친자 확인도 할 예정이고. 알겠습니다. 그럼 상속 비율을 어떻게 조정하실 건가요? 도연이 잠시 생각했어요. 민혁이와 지연이가 반반 나눠 갖도록 해줘. 바로 그때 민혁이 회사에서 돌아왔습니다. 서재 문을 열고 들어오던 그가 변호사를 보고 멈췄어요. 아버지, 웬 변호사님이. 민혁아, 마침 잘 왔다. 앉아. 민혁이 불안한 마음으로 의자에 앉았어요. 유언장을 수정하고 있었어. 유언장을요? 갑자기 왜? 민혁아, 놀라지 말고 들어. 너한테 누나가 있어. 민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누나요? 무슨 말씀이세요? 40년 전에 내가 사랑했던 여자가 있었어. 그분이 내 아이를 낳았는데 나는 그때 몰랐던 거야. 민혁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이 누구인데요? 우리 집 청소부 김지연이야. 뭐라고요? 민혁이 소리쳤어요. 그 여자가 누나라고요? 그래, 친자 확인도 할 예정이야. 민혁이 머리를 감쌌어요. 회사 상황이 어려운 이때 갑자기 상속인이 늘어난다는 건 재앙과 같았습니다. 아버지, 확실한 건가요? 확실해. 증거도 많고. 하지만 이상해요. 40년 동안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우연히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된 거야. 운명이라고 생각해. 민혁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버지, 지금 회사 상황이 어떤지 아시잖아요. 부채가 얼마나 많은데. 그래서 더 서둘러야 해. 지연이에게도 정당한 몫을 줘야 하니까. 정당한 몫이라고요? 민혁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저는 평생 아들로 살면서 회사 일도 하고 가문을 지켜왔는데 갑자기 나타난 사람이 반을 가져간다고요? 민혁아, 지연이 잘못이 아니야. 내가 몰랐던 게 잘못이지. 그럼 제 입장은 어떻게 되는 건데요? 민혁이 절규했어요. 회사 부채 때문에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이번 분기도 어려운데 갑자기 상속 재산이 반으로 줄어든다고요?
도연이 한숨을 쉬었어요. 아들의 상황도 이해가 됐지만 지연을 외면할 수는 없었습니다. 미녀가 이해해줘. 지연이도 내 딸이야. 이해하라고요? 민혁이 벌떡 일어나며 소리쳤어요. 평생 외동으로 알고 살았는데 갑자기 누나가 나타났다고 이해하라고요? 그때 소영이 들어왔습니다. 아래층에서 소리가 들렸거든요. 무슨 일이에요? 소영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소영아, 앉아. 너도 들어야 할 이야기야. 도연이 소영에게도 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소영의 반응은 더욱 격렬했습니다. 말도 안 돼요. 소영이 소리쳤어요. 그 여자가 갑자기 딸이라고요? 증거가 뭐가 있다고? 목걸이, 악보, 출생 기록. 모든 게 일치해. 그런 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소영이 흥분했어요. 혹시 그 여자가 아버님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속이는 게 아니야. 지연이는 진실을 몰랐어. 아버님, 정신 차리세요. 소영이 거의 울음을 터뜨릴 뻔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이 집안이 무너져요. 무너지는 게 뭐가 문제야? 40년 동안 딸을 모르고 살았는데. 도연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가문이 무너져야 할 건 내 오만이지. 이 집이 아니야. 도연의 말에 민혁과 소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어요. 회장님, 가족분들이 반대하시는데. 상관없어. 내 뜻대로 해줘. 도연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친자 확인 결과가 나오면 바로 유언장 수정하고. 민혁이 주저앉았어요. 아버지, 회사는 어떻게 해요? 회사도 같이 물려받으면 되잖아. 반으로 나눠서요? 그래, 반으로. 민혁의 얼굴이 절망적으로 변했어요. 아버지, 그럼 부채는 어떻게 감당해요? 지금도 버거운데. 지연이와 함께 해결하면 되지. 그 여자가 뭘 알아요? 평생 청소부로 살던 사람이. 민혁이 분노를 터뜨렸어요. 경영이 뭔지, 사업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과 회사를 반으로 나눠 가지라고요? 도연이 민혁을 바라봤어요. 그럼 너라도 제대로 경영했나? 부채가 왜 이렇게 많아? 민혁이 할 말을 잃었어요. 지연이는 똑똑해. 배우면 할 수 있을 거야. 배우면 할 수 있다고요? 소영이 비웃었어요. 아버님, 현실을 보세요. 그 여자는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학력이 전부가 아니야. 전부는 아니어도 중요하죠. 가족들이 더 이상 대답하지 못했어요. 변호사가 어색한 분위기를 깨뜨리려 했어요. 회장님, 그럼 친자 확인 절차부터 진행하겠습니다. 그래, 빨리 해줘. 민혁이 마지막으로 호소했어요. 아버지, 다시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미 결정했어. 그럼 저는 어떻게 해요? 민혁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였어요. 같이 하면 되잖아. 지연이와 함께. 그 여자와요? 지연이는 너의 누나야. 도연의 단호한 말에 민혁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소영이 민혁의 어깨를 감쌌어요. 여보, 진정해. 하지만 그녀의 마음도 복잡했어요. 갑자기 가족 구성이 바뀌고 재산도 반으로 줄어들고. 아버님, 그 여자. 김지연 씨는 이 사실을 알고 있나요? 소영이 물었어요. 알고 있어. 그럼 뭐라고 하던가요? 놀라긴 했지만 받아들이는 것 같았어. 소영이 코웃음을 쳤어요. 당연히 좋아하겠죠. 갑자기 재벌가 딸이 됐으니까. 소영아,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사실이잖아요. 소영이 맞섰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람이 갑자기 모든 걸 가지게 됐으니까. 지연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도연이 딸을 감쌌지만 소영은 믿지 않았어요. 변화에 저항하는 가족들을 보며 도연은 한숨을 쉬었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습니다.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그럼 친자 확인 절차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결과가 나오면 바로 연락드릴게요. 변호사가 나간 후 가족들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아버지. 민혁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정말 마음 바꿀 생각 없으세요? 없어. 도연의 단호한 답변에 민혁이 절망했어요. 그럼 저희는 어떻게 해야 해요? 받아들여. 지연이도 이 가족의 일원이니까. 쉽게 말씀하시네요. 소영이 비꼬았어요. 갑자기 모르던 사람이 가족이 됐다고 받아들이라니.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거야. 도연이 말했지만 가족들의 표정은 여전히 차가웠어요. 그날 밤 민혁과 소영은 침실에서 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여보, 이거 심각한 문제야. 소영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회사 부채만으로도 버거운데 상속까지 반으로 줄어들면. 알아, 나도 그게 걱정이야. 민혁이 머리를 감쌌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확고해 보여. 바뀔 것 같지 않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 일단 지켜보자. 친자 확인 결과도 나와봐야 하고. 하지만 두 사람 모두 불안한 밤을 보냈어요. 지연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아직 말하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곧 모든 것이 드러날 것이었어요. 40년간 숨겨져 있던 진실이 이제 가족 전체를 뒤흔들고 있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저택의 분위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습니다. 친자 확인 결과를 기다리는 며칠간 가족들 사이에는 말할 수 없는 긴장감이 흘렀어요. 지연은 여전히 유언장 수정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도연이 결과가 나온 후에 말하겠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민혁과 소영의 시선이 예전과 달라진 건 느낄 수 있었어요. 지연 씨, 오늘 청소는 대충 하고 빨리 가세요. 소영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전보다 더 적대적이었습니다. 지연아. 도연이 지연을 불렀어요. 네, 아버지. 아직도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지연은 조금씩 적응해가고 있었어요. 오늘 병원에 같이 가자. 검사 받으러. 검사요? 친자 확인 검사야. 공식적으로 확인해야 해. 지연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한 절차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후 도연의 건강이 갑자기 나빠졌습니다. 며칠간의 스트레스와 가족들의 반발이 심장에 무리를 준 것 같았어요. 회장님, 괜찮으세요? 지연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도연의 얼굴이 유난히 창백해 보였거든요. 괜찮아. 아니다. 사실 괜찮지 않아. 도연이 솔직하게 말했어요. 병원에 가셔야 해요. 지연아, 만약 내가 갑자기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도연의 말에 지연이 놀랐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내 심장이 좋지 않아. 의사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했거든.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아버지,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40년 만에 찾은 딸을 또 잃을 수는 없어. 도연이 지연의 손을 잡았어요. 너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너무 많은데. 다음 날 친자 확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99.9% 일치. 지연이 도연의 친딸이라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였어요. 이제 공식적으로 내 딸이야. 도연이 지연에게 결과지를 보여주며 말했어요. 정말 믿어지지 않아요. 지연이 결과지를 보며 울었어요. 40년 동안 꿈꿨던 일이 현실이 됐네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도연이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졌어요. 아버지, 지연이 소리치며 도연을 부축했습니다. 급히 병원에 실려간 도연은 중환자실에 입원했어요. 심근경색입니다. 상태가 위험해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모두 병원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상태가 어떤가요? 민혁이 의사에게 물었어요. 지금은 안정되었지만 언제든 악화될 수 있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세요. 의사의 말에 가족들이 절망했어요. 중환자실 밖에서 지연은 혼자 울고 있었습니다. 겨우 아버지를 찾았는데 이렇게 잃을 수는 없었어요. 그 여자 때문에 아버님이 스트레스 받으신 거예요.
소영이 지연을 향해 소리쳤어요. 당신이 나타나고 나서 아버님이 계속 아프셨잖아요. 지연이 고개를 숙이며 참았어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며칠 후 도연이 깨어났습니다. 하지만 상태는 여전히 위험했어요. 지연아, 지연이 있나? 도연이 약한 목소리로 불렀어요. 네, 여기 있어요, 아버지. 지연이 침대 옆에 앉았어요. 미안해. 너에게 제대로 된 아버지가 되어주지도 못하고.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지연아, 한 가지 부탁이 있어. 뭐든지 말씀하세요. 피아노. 한 번만 더 쳐줄 수 있을까? 도연의 부탁에 지연이 놀랐어요. 응. 마지막으로 듣고 싶어? 마지막이라는 말에 지연의 가슴이 찢어졌어요. 아버지, 마지막이라는 말 하지 마세요. 지연아, 솔직히 말해줄게. 내가 오래 살 수 없을 것 같아. 도연의 고백에 지연이 오열했어요. 아니에요. 괜찮아지실 거예요. 괜찮아. 40년 만에 널 찾았잖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도연이 지연의 손을 꼭 잡았어요. 그런데 정말 마지막으로 너의 연주를 듣고 싶어? 엄마의 자장가를. 지연이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겠어요. 피아노를 여기로 가져올게요. 지연이 병원 측과 협의해서 작은 전자피아노를 병실로 가져왔어요. 가족들도 모두 모였습니다. 창밖으로는 폭설이 내리고 있었어요. 12월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지연이 피아노 앞에 앉았어요. 손가락이 떨렸지만 아버지를 위해 연주하고 싶었습니다. 어머니의 자장가 들려드릴게요. 지연이 조심스럽게 연주를 시작했어요. 지연이를 위한 자장가 어머니가 만들어준 곡이었습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병실에 울려 퍼졌어요.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40년 전 미영이 흥얼거리던 그 곡이었어요. 미영아, 우리 딸이 이렇게 예쁘게 자랐어. 도연이 중얼거렸어요. 연주가 끝나갈 무렵 도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연아, 내 아버지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저도 사랑해요, 아버지. 지연의 마지막 연주가 끝나자 도연이 평온한 표정으로 눈을 감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지연이 소리쳤지만 도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아버지. 지연이 오열하며 도연을 흔들었지만 그는 이미 조용히 숨을 거둔 상태였습니다. 회장님, 민혁도 아버지 곁으로 달려왔어요. 아버지, 아버지. 민혁도 무너져 내리며 울었어요. 아무리 갈등이 있었어도 아버지는 아버지였거든요. 소영도 눈물을 흘렸어요. 비록 이해할 수 없는 결정들이 많았지만 시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은 진짜였습니다. 의사가 들어와서 사망을 확인했어요. 오후 3시 15분 장도연 회장님 별세. 병실은 슬픔에 잠겼어요. 폭설은 더욱 세차게 내리고 있었습니다. 지연이 아버지의 손을 꼭 잡고 마지막 인사를 했어요. 아버지, 만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비록 짧았지만 정말 행복했어요. 민혁도 아버지 곁에 무릎을 꿇었어요. 아버지, 미안해요. 이해 못해드려서 이제 알 것 같아요. 민혁이 지연을 바라봤어요.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을 보니 지연이 정말로 소중한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누나, 미안해요. 민혁이 지연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그렇게 사랑하셨으니까 이제 저희도 받아들일게요. 지연이 민혁을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슬픔 속에서도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창밖에 눈은 계속 내렸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듯 했어요. 도연은 떠났지만 그가 남긴 사랑은 가족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이었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났습니다. 봄이 와서 저택 마당에는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어요. 도연이 세상을 떠난 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유언장에 따라 지연은 공식적으로 장가의 딸로 인정받았어요. 재산의 절반을 상속받게 되었지만 그녀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누나, 오늘 재단 음악교실 개관식이죠? 민혁이 지연에게 말했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누나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네, 아버지가 원하셨던 일이니까요. 지연이 대답했어요. 도연의 뜻에 따라 상속받은 재산 중 일부로 음악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가난한 아이들에게 무료로 음악을 가르쳐주는 곳이었어요. 재단 건물 안에는 여러 대의 피아노가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중앙에 있는 그랜드 피아노는 특별했습니다. 도연이 40년 전 미영에게 선물했던 바로 그 피아노였거든요. 선생님, 이 피아노 정말 예뻐요. 10살 된 여자아이가 지연에게 말했어요. 그래, 이 피아노에는 특별한 사연이 있단다. 지연이 아이를 무릎에 앉히며 말했어요. 어떤 사연이요? 사랑하는 사람들을 다시 만나게 해준 피아노야. 아이들의 연주 소리가 교실에 울려 퍼졌어요. 서툴지만 열정적인 연주였습니다. 지연은 그 모습을 보며 어릴 적 자신을 떠올렸어요. 누나, 아버지가 보시면 정말 기뻐하실 것 같아요. 민혁이 지연 옆에 와서 말했어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이게 바로 아버지가 꿈꾸셨던 일이잖아요. 민혁과 지연의 관계는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진짜 남매가 된 것 같았습니다. 소영도 변했어요. 처음에는 지연을 받아들이기 어려워했지만 지연의 진심을 알게 된 후로는 마음을 열었습니다. 언니, 오늘 저녁에 집에서 같이 식사해요. 소영이 지연에게 제안했어요. 정말요? 네, 가족이니까요. 소영의 말에 지연이 환하게 웃었어요. 오후가 되자 개관식이 시작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지연이 무대에 올라가서 인사말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장도연 음악재단 이사장 장지연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지연이 장지연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지연의 솔직한 고백에 사람들이 조용해졌어요. 부모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혼자서 살아왔어요. 하지만 음악이 있어서 외롭지 않았습니다. 지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리고 몇 달 전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아버지를 만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숨죽이며 들었어요.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는 저에게 큰 사랑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재단을 통해 그 사랑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지연이 피아노 쪽을 바라봤어요. 이곳에 오는 모든 아이들이 음악을 통해 희망을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부모가 없어도 가난해도 꿈을 포기하지 않았으면 해요. 박수가 우렁차게 터져 나왔어요. 이어서 지연이 직접 피아노 연주를 했어요. 어머니가 만든 자장가였습니다. 아름다운 선율이 홀을 가득 채웠어요. 연주를 들으며 민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어요. 아버지와 누나의 사연을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연주가 끝나자 아이들이 무대로 올라왔어요. 선생님, 저희도 연주하고 싶어요. 그래, 같이 하자. 지연이 아이들과 함께 간단한 곡을 연주했어요. 서툴지만 즐거운 합주였습니다. 개관식이 끝난 후 가족들이 함께 저택으로 돌아왔어요. 누나, 오늘 정말 멋있었어요. 민혁이 진심으로 말했어요. 아버지가 누나를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였습니다. 건배할까요? 소영이 잔을 들며 제안했어요. 뭘 위해서요? 지연이 물었어요. 새로운 시작을 위해서요. 그리고 아버님을 위해서. 모두가 잔을 들었어요. 아버지를 위해, 아버님을 위해, 할아버지를 위해. 민혁의 아들도 함께 했어요. 이제 지연은 고모가 되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지연이 물었어요. 회사 일은 어때요? 많이 나아졌어요.
민혁이 대답했어요. 누나가 도와주셔서요. 새로운 아이디어도 많고, 지연은 경영에 대해서는 아직 배우는 단계였지만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주었어요. 특히 사회공헌 사업에서는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우리 가족이 이렇게 화목할 줄 몰랐어요. 소영이 웃으며 말했어요. 처음에는 정말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해해요. 지연이 소영의 마음을 헤아렸어요. 저도 갑작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이제는 진짜 가족 같아요. 소영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어요. 밤이 되어서 지연은 혼자 피아노 앞에 앉았습니다. 이제는 자신의 집이 된 저택의 거실이었어요. 건반을 천천히 누르며 지연은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어요. 아버지를 찾고 가족이 되고 그리고 헤어지기까지 꿈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아버지, 잘 지내고 계세요? 지연이 하늘을 향해 말했어요. 저 이제 정말 행복해요. 가족도 생기고 할 일도 생기고 피아노 소리가 조용히 울려 퍼졌어요. 그런데 가끔 그리워요.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지 못해서. 지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아버지가 남겨주신 사랑으로 잘 살아갈게요. 약속해요. 창밖으로 봄바람이 불어와 커튼을 흔들었어요. 마치 아버지가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연은 어머니의 자장가를 조용히 연주했어요. 이제는 슬픈 곡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곡이었어요. 멀리서 민혁이 지연의 연주를 들었어요. 아내와 함께 계단에서 귀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참 잘 치네요. 소영이 감탄했어요. 우리 누나니까. 민혁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피아노 위에는 2개의 목걸이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도연이 미영에게 선물한 것과 미영이 지연에게 남긴 것. 이제는 하나로 수리되어 지연이 목에 걸고 있었습니다. 악보 위에는 40년 전 사진도 있었어요. 젊은 도연과 미영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감사해요. 지연이 사진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저를 이렇게 만나게 해주셔서. 연주가 끝나고 지연은 피아노 덮개를 조용히 닫았어요. 내일 또 아이들이 와서 이 피아노를 칠 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연은 창밖을 바라봤어요. 봄밤의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40년간 떨어져 있던 가족이 다시 만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고 있었어요. 돈보다 무거운 건 후회였지만 남겨진 건 용서와 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음악을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있었어요. 저택에는 평화가 깃들었고 지연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인생이 우리에게 늦은 선물을 주기도 하지요. 지연이와 도연 회장님처럼 말이에요. 비록 시간은 짧았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했던 그들의 모습에서 우리는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음악이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듯이 이런 따뜻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더 자주 만나고 싶으시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도 함께 눌러주시면 더욱 좋겠어요. 여러분의 관심과 사랑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된답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